큰 박수 주시면 이재규 감독님과 윤경호 배우님 자리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앉으시죠. 뭐라고요, 여러분? K라고 하시나요? K라고, 여러분. 아니 첫인사가 굉장히 강렬하네요, 네, 되게. 네. 이 영화 10월 31일 개봉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처음 또 관객들 이렇게 또 만나는 아름다운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완벽한 타인 연출한 이재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완벽한 타인에서 게이자 다혈질 백수 영배 역할을 맡은 윤경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인사해 주세요. 제가 이런 GV 자리가 처음이라 좀 다소 서툴고 좀 말을 잘 못하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들어오시기 전에 뭔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또 질문도 해주시고 또 궁금한 점들도 나중에 물어봐 주시면 더욱더 또 편안한 대답들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독님 영화 데뷔작이었던 영린 이후로 4년 만에 공포 영화로 돌아오셨어요? 네. 개봉을 앞두고 또 이제 기자 시사 끝나고 이제 관객들이 이미 아직 개봉 전이지만 보신 분들도 좀 계시고 이제 여러분들 다 보셨을 텐데 요 시기에 또 느끼는 이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는 또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가 좀 궁금해요, 감독님에게. 크게 달라졌을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제일 이제 지금 뭐 거의 수백 번을 저는 편집하는 과정도 있고 해서 봤는데 볼 때마다 재밌나요? 볼 때마다 재밌어요. 처음 볼 때는 좀 많이 웃게 되는데 그 다음에 보면 안 보이던 정서나 관계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우는 포인트들도 좀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저도 혼자 낄낄거리고 웃기도 하고 해서 최근에 가장 재밌었던 장면은 뭔가요, 감독님에게? 뭐 그 장면은 언제 봐도 그 작은 테라스에서 네, 그렇죠. 우리 연배 키티 누님에 대한 얘기. 키티 누나 얘기하는데 57인지 33인지는 정확하지 않나요? 정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저랑 배우분이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누나 같은 따뜻함. 네, 누나 같은 따스함이 있다. 네. 근데 그게 뻥일 수도 있거든요. 태수의 순발력일 수도 있고. 관객들이 상상하시기에 달려 있는데 저는 약간 하여튼 많이 봐도 좀 보이지 않았던 면들을 제가 봐도 놀라는 지점들이 있고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좀 느껴져서 좋습니다. 그 정말 윤경호 배우님은 전생의 나라를 구하신 도깨비부터 이어져서 그 최근에 그 사이 옥자 구남도 그리고 최근에 미스터 선샤인까지 연기 인생 13년 만에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3년이나 됐네. 제 연기 인생을 저는 이렇게 잘 몰랐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올해가 13년이 됐군요. 살이 쪄서 많이들 몰라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도깨비 때 이렇게 많이들 알아봐 주신 덕에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하게 된 것 같고요. 완벽한 타인 같은 이런 큰 행운이 지금까지 제가 온 거에 가장 방점이지 않았나.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다는 생각으로 즐겁게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윤경호 배우님은 노안에 감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80년생이세요. 네. 왜 놀라세요, 여러분? 아니 막상 보면 그렇게 놀랄 것도 아니신데 괜히 다 같이 계시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유해진 배우님이나 다 친구 역할 하셨으니까. 네. 이제 어려웠죠. 마음으로 이렇게 하기 어려웠는데 그냥 연기라고 생각하고 다가간 거지. 실제로는 이렇게 얼굴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희 배우님들은 제가 봤을 때 너무 편하게 연기하시는 것 같은데 연기하기 어렵다고 특히 이서진 배우님도 너무 편하게 연기하셨거든요. 그쵸. 인터뷰만 하면 바람둥이 연기를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세요. 네. 저는 옆에서 봤을 때 별로 힘들어 보이지 않던데. 아니 근데 뭔가 지금까지 우리가 드라마나 혹은 영화 속에서 보아왔던 어떤 배우들의 이미지들 같은 것들을 이 영화 속의 캐릭터에선 조금 뒤집어서 캐스팅을 했다라는 생각 같은 게 많이 들어요. 네, 이서진 씨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약간 관계의 삼각구도가 되게 중요했었고요. 그래서
그 김지수 씨나 조진웅 씨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일단 망망대해에 떠 있는 배 닷의 역할을 좀 해주셨어야 됐어요. 극 전체 기둥이 돼서 무게 중심을 딱 잡아주고 조진웅, 김지수 커플이 그리고 이서진 준모 역할을 했던 이서진 씨나 그 송하윤 씨 네. 커플은 파도를 일으켜주는 거죠. 파동을 좀 일으켜주면 그 망망대 위에 흔들리는 배 위에 태수하고 수연이 있게 되는 거죠. 김소월 씨 같으세요. 네, 이렇게 실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네, 이런 상태의 삼각구도를 만들어려고 했었고 그렇게 삼각구도가 있는 상태에서 배우하고 배역 사이에 간극들이 다 있어요. 네. 유해진 배우님이 서울대를 나와서 그 변호사를 변호사, 한다라는 게 네. 본인도 너무 어색하셨나 봐요. 물론 그런 역할 하신 적은 있지만 그래서 아이고 우리 속초고를 빛난 서울대생들 요 대사만 나오면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본인이 어색해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굉장히 고지식한 사람 역할을 했어요. 그러게요. 유해진 씨가 사실 고지식한 이미지는 절대 아니거든요. 차갑죠. 네. 되게 일단 되게 유연해 보이시고 네. 그런데 그래서 배우하고 배역 사이 그런 간극들이 좀 있고 조진웅 배우님 같은 경우도 뜨거운 사람이세요. 그렇죠. 네, 좀 네. 뜨거운 배우신데 이제 석호 같은 약간 이성적이고 냉정한 면이 있는 그런 차분한 면이 있는 역할을 했어야 했고 그 준모 역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트레이트예요. 단순하고 무식한 그 약간 여성들이 봤을 때는 눈높이를 잘 맞춰주는 남자이지만 좀 무식한 남성이거든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고 적게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근데 선희 씨는 되게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본인과 좀 다른 느낌의 역할을 했어야 됐고요. 그래서 약간씩은 닮은 구석들도 있지만 배우분들이 그 배역하고 다른 그 간극들이 이 극이 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약간 예측 불가능한 재미들을 좀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염정아 배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네, 굉장히 네. 도회적이고 네. 도시적인 이미지. 네. 네. 그렇죠. 염정아 배우님이 그 지수 씨가 하셨던 예진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죠. 그렇죠. 세련되고 네, 네. 도회적인 이미지가 있으시니까. 근데 정아 배우님한테는 또 수연을 할 수 있는 어떤 느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배우 본인의 느낌이랑 또 배역하고의 간극이 또 거기도 역시나 존재해요. 이런 것들이 잘 붙지 않으면 굉장히 어색하고 또 극이 끝날 때 좀 관객들이 좀 동의하지 않는 상태가 될 텐데 저희 배우분들이 너무너무 그 간격을 좁혀주셨어요. 유해진이랑 염정아가 부부라고?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던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그게 다 끝났을 때는 부부 같아 보여요. 잘 네. 어울려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게 어떤 재미나 호흡을 좀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예. 이 어떤 아름다운 짝수들이 있다면 그 마지막 홀수를 만드는 캐릭터시잖아요. 예. 히든 카드였습니다. 네. 그랬나요?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방금 한 커플은 다치고 한 커플은 배 네. 위에 서 있고 한 네. 커플은 파도를- 바람을 나는 어디 있었나 이 생각을 지금 그러니까 어떤 계속, 존재인가요? 감독님이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관심이 하시죠. 없었죠. 히든 카드였고요. 네. 영배는 관객들이 잘 모르는 얼굴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우리 경호 씨한테는 노안이니 뭐 자꾸 이래서 미안하긴 하지만 좀 평범한 사람 외모를 가진 사람이고 좀 게이 같은 느낌이 있다는 거는 좀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좀 그렇게 보이지 않는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처음 등장할 때부터 관객들이 저 사람 누구지 하는 호기심이 조금 더 있고 숨어 있는 듯한 삼각구도 안에서 좀 약간 벗어나 있어서 관심권 밖에 있다가 막상 반전이 일어나면서 좀 주목하게 되고 하는 그런 배우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다른 배우들 같은 경우는 감독님하고의 또 뭐 전작들의 뭐 인연들도 있고 뭐 이렇게 그 충분히 왜 어떻게 캐스팅이 됐는지를 좀 유추할 수 있다면 윤경호 배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또 함께 하시게 되셨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그 과정들이. 저도 궁금해요. 네,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연락을 처음 어떻게 받으세요? 잘 뽑아주신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뭘 보다가요. 이 배우가 참 매력이 있다. 뭘 보셨는데요? 예, 말씀하신 도깨비의 전생의 나라를 구했군요. 그리고 네. 면접 심사? 그렇죠. 면접 보러 왔을 때 있는 그 모습이 대사가 거의 한두 마디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정말로 많은 말을 하고 있고 참 좋은 배우구나. 그 이후에 또 한두 가지 더 본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그 메모 해놓은 배우가 한 80분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는 이제 이미 아주 유명해지신 배우분도 계시고 그래서
언젠가는 이 윤경호란 배우랑 일해야지 했는데 이제 이번에 캐스팅하는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평범하지만 연기 잘 하시고 모르는 얼굴이었으면 좋겠다, 영배 같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이제 윤경호 배우님이라서 부탁을 드렸죠. 네. 영광입니다. 8, 90명이나 그 되는 분 사이에서 한 90대 1로 제가 된 거잖아요. 아니 그 소리가 아,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여기 제가는 80분, 90분을 써놨는데 거기에는 윤경호 배우님이 계셨고 실제 경쟁률은 한 200대 1 정도 됐을 거예요. 아, 저는 더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더 높여주신 거군요, 지금 경쟁률을. 진짜죠? 그럼요.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어제 정말 되게 우연히 윤여정 배우님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 그 영화를 보셨대요. 그래서 이제 윤경호 배우님 칭찬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너무 잘한다.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분이 네, 남 칭찬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시거든요, 잘. 그러니까 그러실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예전에 제가 진짜 대사 한마디 한 적이 있어요. 그 윤여정 쌤하고 그 고령화 가족이라는 영화에서 네. 정육점 사장으로 나와서 어머니 고기 다 저기 포장됐어요. 이게 제 대사였거든요. 네. 그러면 멍하니 앉아 계시다 하는 그렇게 나가는 장면 한 번 뵀었거든요. 그 정육점 사장님. 네. 그때도 굉장히 어렵고 막 그 앞에서 막 떨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하늘 같은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 들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라인업 안에 캐스팅에 정말 히든 카드로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을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전 사실 그 감독님하고 이제 미팅을 하는 자리에서 그냥 감독님이 편하게 제 얘기를 한번 들어주시더라고요. 한 2시간 가까이 그냥 막 쉴 새 없이 제 얘기를 떠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 하셨는데요? 어떤 작품들을 해왔고 그리고 어떻게 살았으며 그리고 최근에 맡았던 주로 뭐 연극이나 이런 데서 맡았던 역할들은 어떤 게 있었느냐, 기억나는 대사가 있으면 좀 들려달라,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들려달라 이러면서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떠냐. 그때 제가 이 작품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감독님과 수다를 막 떠는데 너무 재미있게 제 얘기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침 또 기억에 남는 게 제가 데스트랩이라는 연극을 했었는데 거기서 제가 맡았던 역할이 또 게이였어요. 왜 그렇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게이 전문 배우시네요. 그렇게 공교롭게 진짜 이 작품에 캐스팅이 될 운명이었는지.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 영배에 대한 역할도 몰랐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런 반전이 있는 인물인데 그런 감성을 가지고 이렇게 연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굉장히 재밌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2번의 정도의 미팅을 하고 뭐 연기를 따로 이렇게 그 앞에서 보여드린 것도 없었는데 됐을 때는, 그리고 나서 영배라는 역할을 맡았을 때는, 그리고 이제 찍고 나서 지금 느끼는 거지만 계속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감독님 지금 말씀하시니까 확실히 알겠는데 제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 사이에서 은근히 소외되는 느낌이 더 어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실제로 선배님들은 서로 이렇게 잘 이렇게 좀 아시지만 역시나 나이 차도 좀 있고, 근데 그러는 가운데에 친구처럼 지내야 하는 그 뗀뗀함이 실제로 우리 사이에도 좀 있지 않았을까. 그게 관객한테도 약간의 호기심 반, 약간은 좀 불편한 반으로 있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감독님께서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해주시고 저를 선택을 해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드네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영배의 캐릭터 같은 경우는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캐릭터들보다 굉장히 예민하게 디자인이 좀 되어야 되는 그런 캐릭터였을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부분도 많았을 거고, 그리고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혹은 아니면 지금까지 매체들에서 보여져 왔었던 어떤 스테레오타입화되었던 그런 이미지들을 그대로 가져가지 않겠다라는 어떤 생각들 같은 것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제가 이제 개봉하게 되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 두려운 부분이에요. 성소수자분들께서 이 영화를 이제 보고 나서 접하는 감정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그분들의 감정을 어떻게 감히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너무나 많은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에 제가 작업을 했던 어떤 분이 실제로 이제 성소수자였던 분이 계세요. 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커밍아웃을 하기 전까지는 전혀 그걸 모르고 이렇게 지내다가 알고 나서 제가 괜히 그분을 이제 좀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된다는 걸 느꼈을 때 결국 그분들이 난 이런 사람입니다, 난 게이입니다라고 드러내고 이렇게 그런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고 있는 것뿐인데 그렇죠.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게 어떤 연기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이거는 아픔인 거고 그 아픔을 느낀 지가 영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이혼을 겪고 이러는 그 근래 이제 그 대사에도 나오지만 내가 그런 사람인지를 알지 얼마 안 됐다. 그것도 불쑥 알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아픔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 다가가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게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다는 생각은 아니고 그냥 아픔 쪽으로 많이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뭐 대사에도 나오기도 하지만 유해진 씨가 맡은 그 역할이 이 저녁 식사 자리에 충분히 영배의 아픔을 네.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이 자신 바라보는지를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약간 테스트였기도 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굉장히 좀 많이 그때 수치스러움이 좀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또 이제 너무 과하게 드러내버리면 다른 구성원들이 눈치를 챌 수 있는 자리니까 들키지 않는 감정 안에서 태수에게만 무언의 어떤 SOS면 SOS랄까? 그만했으면 좋겠다. 라는 식의 그걸 이제 표현했어야 되는 그때가 조금 복잡한 심정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이탈리아 영화를 리메이크를 하게 된 그런 작품인데요. 그 원작에서도 7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뭐 리메이크를 하다 보면 뭐 커플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뭐 이럴 텐데 이 7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가져오셨던 이유 혹은 이 안에서의 균형 같은 것들이 있었나요? 네, 비슷하고요. 그 원작을 조금 해체해서 커플을 조금 한 커플 정도를 더 한다거나 네, 그럴 수 어떤 있죠. 한 커플을 배제한다거나 해서 또 고민을 해봤었어요. 외부로 사건을 끌고 나가서 외부 장면들을 좀 더 만들까 또 고민을 했었는데요. 다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원작에서 가장 좋은 지점들, 좋은 그 관계들을 좀 이용하는 게 더 그걸 잘 만드는데 더 잘 만들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만들어내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7 커플 캐릭터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게 보다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시기에 어떤 이야기에 꽂히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마 뭐 이재유 감독님 앞으로 정말 많은 뭐 시나리오며 혹은 아니면 본인의 뭐 머릿속에 또 떠오르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을 텐데 이 이야기에 이 시기에 딱 꽂히게 됐었던 어떤 개인적인 이유 같은 것들도 있으세요? 그냥 그 사람 그 스마트폰이라는 게 일단 네. 스마트폰의 소재라는 게 네. 가장 세계에서 스마트폰 많이 생산하는 나라고 10대부터 그렇죠. 70대까지 스마트폰을 다 사용하는 나라여서 이게 누가 봐도 이 이야기에는 기본적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공감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예, 재밌게 웃으시고 낄낄거리면서 이제 이렇게 보다가 보면 영화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어쩌면 저런 모습이 나한테도 있을지 몰라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작을 봤을 때도 옛날에 신영철 평론가가 하셨던 말로 알고 있는데 타인은 단순하게 나쁜 놈이고 나는 복잡하게 좋은 놈이다 라고들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나도 타인이 보기에는 단순하게 나쁜 놈일 수 있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저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라는 게 약간씩은 다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걸 안고도 살아가는 게 되게 좀 누구나 다 평범하고 그런 모습들을 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따가 또 어느 분이 질문하신다는 말씀드리겠지만 이 이야기는 원작과는 조금 다르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보게 좀 만들어 놨어요. 그런 거는 좀 해석에 따라서 좀 다르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 얘기를 하시니까 두 분은 안드로이드 아이폰 저는 갤럭시입니다. 갤럭시입니까? 네. 저는 쓰는 건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다. 아이폰 같은 사람이군요. 네, 제가 그것 때문에 자꾸 정체성이 온라인에 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여자를 아이폰에 비워더라고요. 네. 꾸준히 아이폰을 써왔습니다. 핸드폰 들고 계시면 여기서 좀 꺼내놓고 하면 굳이 여기서 뭐 증명할 것 같지 않아요. 믿어진 씨도 없는데 굳이. 아이폰을 이 영화를 찍고 또 같이 촬영을 하다 보니까 혹시 이런 게임을 주변인들과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하면은.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읽은 순간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아기가 하나 있는데
딸이 한 명인데. 결혼해서 아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런 게임을 하기에 더 안 좋은 환경인가요? 섬뜩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섬뜩하고 이 영화를 이 시나리오를 우리 와이프가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그리고 이게 저한테도 그런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얘기를 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와이프랑 연애를 오래 했는데 때로는 이제 이게 한참 연애에 불타있던 시절에는 이게 방해가 돼서 이런 적도 있지만 더러는 같이 작업하는 그런 후배 동료들의 문자에 혹시나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이 상태에 있는 자체에 자기가 사실 못 느꼈던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찍고 나서는 이제 최대한 이 사실 뒤에 이런 게 달려 있으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도 꿋꿋하게 이렇게 놓게 되는 습관이 생겼어요.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미술 스텝이 네. 한 20대 초반이신데 그 술자리에서 한번 했대요. 아, 정말로 했대요? 네, 했다가 15분 정도 만에 한 분이 울고 그 자리에 초토화가 됐대요. 네. 근데 진짜 그런 게 상상을 해보면 네. 이게 문자가 왔을 때 네. 이 주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누구랑 같이 있다라는 걸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혼자 있어가 아니라 나 지금 누구랑 같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구성원을 아는 사람이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은밀한 얘기를 나누게 된다는 거죠. 나 지금 감독님하고 같이 있는데 안 불편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너는 그 새끼 싫다 그랬더니 왜 이렇게 같이 그냥 그러니까요. 라미란 씨, 김소월 씨 같은 그런 대답을 네. 하실 수 있는. 이건 여담입니다만 아까 기자분들이랑 인터뷰하다가요. 네. 본인이 여자 기자분이신데요. 남자친구 화장실 간 사이에 남자친구 전화기가 이렇게 울리길래 이렇게 봤대요. 근데 허걱한 게 뒷번호가 특이한 번호였는데 남자친구랑 뒷번호가 같더래요. 근데 묻지 않고 넘어갔었대요. 네. 근데 며칠 후에 다시 그 번호가 또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뒤집어 놨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놓으셨나 봐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또 올렸는데 또 뒷번호가 남자친구랑 같은 전화가 와서 물었고 그게 사실은 그 남자친구분이 약간 다른 분을 만나는 부통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분은 굉장히 극공감하셨어요. 이 영화. 정말 이 영화는 뭐 저기 잠깐 기다리면서 그런 얘기도 했지만 뭐 결혼 여부나 혹은 아니면 자신의 어떤 트라우마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좀 다가올 만한 그런 영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 보는 사람에 따라서 진짜 공포 영화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허러로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올해 나온 허러 중에 두 번째 정도의 근데 실제로 이런 인터뷰를 정말 많이 이렇게 인터뷰상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다른 선배님들도 절대 이 게임을 권하지 않는다. 무대 인사 때도 우린 말씀을 드렸고 다 했는데도 와이프가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도 어제 저한테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공개할 수 없어? 다 알잖아 왜 그래 갑자기. 근데도 진짜 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대꾸를 못 찾더라고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이걸 우린 지켜주는 게 좋은 거야. 이건 사생활이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사생활이라는 말에 굉장히 그렇죠. 상처를 받더라고요. 비밀의 방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관계들이 있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영화 개봉한다는 소식 듣고 주변에서 막 인사말이 올 때 여자 후배들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평소 연락 안 하던 사람들의 인사말이 좀 친근하게 오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이름 바꿔놓고 막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는 않았어요. 이게 아무래도 그 시나리오를 쓰는 뭐 그런 이렇게 영화 준비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케이스들에 대해서 좀 수집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거를 좀 알아보긴 했었는데요. 네. 근데 그것보다는 어떤 관계성에서 오는 이야기가 중요해서 지나치게 이제 에피소드를 찾아서 가게 되면 네. 좀 사변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요. 캐릭터하고 관계들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준모의 그러니까 이서진 씨의 전화벨 소리가 I Will Survive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순간 정말 무서웠죠 그 노래가. 근데 이 음악을 선택하셨던 혹은 뭐 이 음악 외에 다른 뭐 또 후보들이 또 있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I Survive 곡이 갖고 있는 함의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고요. 이 곡을 또 사용하는 방식도 약간 극의 형식이랑 비슷하게 이제 사용을 했는데 I Survive는 개인 문화권에서 좀 많이 사용하는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준모의 벨인데 세경의 대사이기도 해요. 이제 이야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이야기들은 다 독립된 커플들의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패턴화될 수 있어갖고 기승전결 반복하다 보면 좀 오히려 지루해지거나 지나치게 설명적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처음에 시나리오 할 때부터 나중에 편집할 때까지 김지수 씨하고 석호하고 예진관계 같은 경우에는 승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준모하고 세경 같은 경우에는 결이 없어요. 원래 촬영했을 때는 결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어떤 부분은 승이었고 어떤 이야기는 뭐 전이었고 어떤 이야기는 기가 없고 어떤 이야기는 결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또 꽉 맞물려서 전체적으로는 더 전체적인 그 프레임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더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이 말씀을 또 드리는 이유는 제일 마지막에 채영한테 전화가 왔을 때 전화벨이 울리는데 나가지 마, 밤에 나가는 거 싫어하면 안 나갈 거야 하고 준모가 버리잖아요. 네. 그때 이제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I Survive 노래가 울려 퍼지는데 그 가사가 너 때문에 내가 눈물로 지새운 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 강해졌고 괜찮아. 너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이런 뉘앙스의 가사들이 나오거든요. 지금은 그 상태에서 이제 극이 끝나는데 마치 세경이 좀 더 찾아보시거나 해서 가사를 아시거나 세경이 이제 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도 언젠가는 준모를 떠나서 혼자 독립할 것 같은 느낌이야 라는 그런 여운을 좀 가지길 바랬고요. 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지? 라는 걸 좀 더 상상했으면 좋겠다 해서 좀 결을 뺐어요. 이제 촬영했을 당시에는 이 노래 슬퍼 하면 뭐가 슬픈데 신나는데 하면서 막 춤추다가 춤추는 모습은 약간 느낌이 달라요. 세경이 가사를 읊조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점은 생략해서 이야기가 조금 더 덜 설명적이지만 그냥 관객분들이 상상할 수 있고 전체로는 왁구가 더 꽉 맞을 수 있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노래였었네요. 네,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거를 또 그냥 BGM으로만 써서 전화 벨소리 정도로만 울릴 수 있었는데 보셨다시피 굉장히 과장돼 있잖아요. 거의 극도 판타지하고 현실이 좀 네. 왔다 갔다 현장으로 보일 때가 있고 그리고 아예 BGM처럼 넘어가는 경우도 완전히 있죠. 그냥 판타지죠. 누가 그런 상황을 좀 대비를 시켜서 네. 좀 관객들의 몰입감이나 약간 그런 걸 더 끌어내려고 했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그 베란다 씬은 정말 네, 뭐 볼 네. 때마다 재밌다고 하셨고 네. 저도 뭐 너무 재밌게 보았는데 그 앞선 과정에 이제 테이블 위에가 그냥 하나의 연극 무대의 어떤 그 전체 모든 사람들 모여 있는 그런 연극 무대 같았다면 이제 약간 2인극 같은 느낌이 드는 네, 그렇죠. 그런 예. 네. 유해진 배우와의 그 씬을 찍을 때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혜진 선배님이 굉장히 이렇게 순발력도 좋으시지만 사실은 준비를 많이 해오신 분이에요. 준비를 한 A부터 한 Z까지 해오시고 네. A 다시 뭐 네. 네 그렇게 준비하시죠. 저도 사실 네. 이 쟁쟁한 기라성 같은 선배님과 작품을 할 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대본이 진짜 너덜너덜 하실 때까지 좀 해서 좀 티라도 좀 내고 싶었어요. 이렇게 리딩할 때 딱 꺼내면은 이 자식 준비 많이 했구나 이런 하고 싶었는데 선배님은 대본이 진짜 한 3-4번 바뀌실 정도로 그걸 보면은 슬쩍 옆에서 보면 이렇게 깨알같이 막 적어놓으신 게 굉장히 많아요. 이거 뭐예요 선배님? 그냥 깨알이야 이렇게 넘어가시는데 진짜로 이렇게 막 여기서 이렇게 생각이 튈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이 튈 수도 있고 이러면 관객이 이해를 할까? 이러면 설명적이 될까? 이런 부분 그 경우의 수를 마인드맵처럼 꽉꽉 담아 놓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촬영할 때는 다 덜어내시고 하면서도 감독님이 원하는 컷 하나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만약에 여유가 있거나 자기의 생각이 조금 더 좀 피력하고 싶은 게 있으면 내 생각대로 한 번만 더 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본인이 제안하는 B안을 내어놓으세요. 근데 보통 그 정도 되신다는 건 굉장한 내공이 있으니까 하시는 거겠지만 그 B안도 한번 가시죠? 라고 했을 적에는 그 준비한 걸 이제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 약간 이런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넌 어때? 괜찮을까요? 과연 그렇게 12살까지 계속 괜찮을까요? 그게 유해진 씨가 가져온 그렇죠. 아니었던 다 선배님이 거군요. 가져온 제가 그런 제안을 선배님한테 12살로 가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까지는 저는 사실 그런 데까지 생각도 미치지도 못했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선배님이 막 그게 말이 되게끔 굉장히 열심히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를 보면서 저도 이제 리허설을 하면서 봤다 보니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하면서 좀
웃음이 많이 터졌어요. 선배님도 이게 이미 오케이 컷을 찍은 상황이기 때문에 타임 테이블상 다음 장면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인데 그 찰나에 그걸 찍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은 집중대로 하는데 본인이 생각해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아유 33살 먹고서는 키티나 입고 다니고 알만하다고 57을 하는데 그게 제 얼굴을 보면서 하는데 자꾸 웃음이 터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없고 막 웃음이 나니까 미치려고 하시면서 야 경호야 미안하다. 내가 네 얼굴이 웃겨서가 아니라 이게 나도 참 이성이 잠깐만 들으면 이게 너무 웃겨 이게. 또 네 눈이 약간 약 올리는 눈 같기도 해. 눈이 약간 처져서 그래서 막 굉장히 웃음을 참아가면서 그거를 했는데 네. 과연 이걸 넣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감독님께서 결정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편집실에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감독님. 그 장면. 왜요? 아니 뭐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었을 테니까 여러 가지 후보들도 있지 않았을까? 아니요. 촬영할 당시부터 그 지금 유해진 배우님이 제안한 안이 좋았어요. 네. 일단 오케이 난 처음에 앞에 이전에 오케이 난 테이크보다 네. 그래서 이걸로 가겠다는 게 확실해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네, 너무 좋았고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그게 실제로 그분이 우리 별이가 네. 57인지 33인지는 약간 다 의견이 달랐거든요. 네, 그래서 네. 태수가 급박하게 거짓말한 걸로 보이기도 하고 근데 그랬었습니다. 별이님의 사진은 네.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잖아요. 네. 네, 저는 보여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진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요. 저는 관객분들의 생각을 제가 좀 좁힌 것 같아서 그렇지만 태수나 수연은 어떤 육체적인 일탈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게 좀 궁금했어요. 우리가 사실 약간 좀 어떤 그래도 기본 예시가 되는 사진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생각의 공통점을 맞춰야 되니까 좀 그래도 그러니까 배우들끼리라도 보는 그때 당시에 그래도 네. 연기를 할 수 있게 좀 네, 뭘 네. 하나 이렇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적에 네. 이렇게 제가 어떤 뭐 참고하시라는 사진을 받은 적은 있었는데 그럼 이걸 놓고서는 그 뒤에 이제 분들이 이게 이분의 그 이제 사진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나중에 그 선배들도 그러는 거죠. 그럼 우리가 57세라는 이 가정을 놓고서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묘사를 해야 됩니까? 뭐 이제 그런 걸 했는데 감독님께서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태수의 어떤 그냥 임기응변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관객들이 생각할 수 있게 열어두자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영화는 한 달 반 정도 찍으셨다고 들었고, 근데 이게 정말 보통의 영화 촬영 현장이라는 것이 자기가 나오는 분량들만 현장에 가서 이제 찍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배우들이 항상 함께 있지는 않아도 되는 게 보통의 현장이라면 이 영화는 거의 모든 순간에 합숙에 가까운 수준으로 있어요. 실제로 촬영하기 전에 3일 정도 이렇게 공간을 빌려서 리딩을 했고요. 리딩하는 과정 속에서 배우분들마다 약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세요. 유해진 배우님이나 우리 조진 배우님은 아무래도 애드립을 좀 본인은 화시켜서 대사를 소화하시는 편이고요. 그 안에는 애드립이라는 문제도 들어갈 수가 있고 또 김지수 배우님이나 이사준 배우님은 그 스크립트에 충실하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가장 중요했던 거는 배우들 간의 호흡이었거든요. 이 사실감이나 현장감이 있어야 관객들이 약간 불구경하거나 싸움 구경하듯이 구경꾼이 돼야지만 더 몰입감과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사를 이렇게 물어서 하지 못하게 해요. 편집할 때 힘들어서. 근데 배우분들이랑 약속을 했죠. 대사를 다 무셔도 됩니다. 그러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경우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대사 물고 하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애드립할 타이밍들을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도자기는 중국이잖아. 뭐 이런 거는 애드립은 아니. 네, 대사입니다. 그건 대사군요. 네. 그리고 일단 애드립이 대사나 이렇게 지문상의 애드립보다도요 리액션 애드립들이 훨씬 더 중요했거든요. 이 배우분들이 매일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관계가 공고해지면서 이 리액션의 애드립들이 상당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정말 배우로서는 그렇게 조금씩 배우들의 관계나 혹은 호흡들이 쫀쫀해지면서 막 그런 막 애드립들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좋게 나오는 그걸 경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좀 어마어마한 경험이었죠. 사실 지금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저 빼고 다 수상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정말 다 큰 상들을 받으셨던 분인데 꼭 받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분들이랑 처음에는 눈을 마주치는 것도 약간 떨렸는데
식사 자리라든지 뭐 이 어쨌든 우리 공간 자체가 7명이 다 있어야 되는 게 되는 거니까 오히려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찮아져서 나중에는 컷을 해도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슛이 들어가도 그 자리에 앉아 있고 계속 수다를 떨다가 슛이 들어가면 그게 대사로 이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아이 컨택이 너무 편안해지면서 리액션들도 자연스러워지고 이게 정말 모두가 다 이걸 한 마음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게 그게 너무 소중했던 경험인 것 같아요. 이런 보통 자기 신이 끝나거나 자기 대사가 없을 적에는 자리를 떠나 있기도 마련인데 이 자리가 좋으니까 이분들이 안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켜봐주고 아 그러면 저분들이 저런 씬을 하는 동안 우리는 어떤 리액션을 해야 될까? 그다음에 구성원과 또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게 되고 잠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같이 있게 되니까 진짜 공고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맛있는 음식이 또 앞에 계속 있기도 하고. 네, 그 맛있는 음식이 첫날은 맛있는데 이게 사실 한 달 반 동안 그 음식을 보고 똑같은 있으면 메뉴를 계속 또. 네, 그게 좀 힘들긴 해요. 초반에는 닭강정도 드시고 순대도 드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순대를 먹는 순간 한 3접시를 먹어야 돼요. 하루 촬영하면. 그리고 이제 지쳐갖고 그걸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양상추만 드세요. 이게 처음에는 야 속초 음식 다 먹었다면서 막 좋아하다가 네. 굉장히 깨작깨작 드시는 걸 보게 돼요. 혜준 선배님도 처음에는 막 드시다가 나중에는 야 좀 내 접시에는 좀 안 보이게 두부 같은 거로 좀 바꿔 담아주면 안 되니? 막 이러면서 진짜 그리고 막 물곰탕을 드시는데 한번 밥을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밥 말아 드시다가 그게 계속 걸려서 밥을 맛있게 드셔야 되는 게 어느 타이밍에 어떤 걸 밥을 왜 먹느냐. 말아가지고 씻으면서 이렇게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여러분들 질문도 좀 받으면서 저희가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배님께서 한 분을 네. 또. 가장 먼저 손을 들어주신 것 같아서 남자분께. 예,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봤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이 게임을 시작하는 게 예진이가 시작을 하는데 예진이랑 준모가 또 바람을 피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예진이가 왜 그 게임을 시작하게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걸. 예진이 좀 어떤 면에서 무서운 여자일 수도 있는데요. 네. 그 가장 안전한 상태인 거죠. 그 테이블에 있는 7인 중에 본인의 어떤 부정행위나 나쁜 게 드러날 수 없는 상태인 게 상대가 앞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제안을 할 수 있었고 예진은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극이 왜 이렇게 바람피고 불륜 이야기를 많이 다루느냐라고 하시는데 준모하고 세계관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육체적인 바람의 문제이지만 석호하고 예진은 이제 소통의 문제이고 또 태수하고 수영 같은 경우는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권태의 문제들이 있어요. 서로 일탈을 꿈꾸고 가정에 대한 책임감은 굉장히 강한데 그러면서도 가정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서로한테 있는 거죠. 좀 불행한 것 같은데 각각 다른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거고요. 예진은 그 석호한테 어떤 벽을 느꼈기 때문에 자기의 눈높이를 맞춰준 준모한테 편안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잘못된 행동으로 나가게 됐고 그렇지만 준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모의 전화기를 깠을 때 과연 저 친구가 어떤 관계들에 놓여 있고 다른 여자를 더 만나지 않는지가 궁금했을 거고 그렇지만 예진도 이렇게까지 파고 치달을지는 몰랐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가장 안전하고 준모란 놈이 혹시나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는지가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기 앞에 있으니까 네. 다른 방식으로 문자를 보내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쵸, 보낼 수가 없으니까. 가장 안전한 상황이긴 했네요. 네. 또 감독님이 이번에 한 분 이렇게 해주시면. 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이렇게 너무나 지극히 한정적인 공간에서 너무 진짜 잘 웰메이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까 큐레이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탈리아가 원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 한국적인 정서에 정말 잘 맞게 진짜 100%가 아니라 200% 공감이 되듯이 해서 관객들이 정말 호응이 좋았던 것 같은데 원작과 다시 리메이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비율이 네. 얼마나 원작을 해치지 않고 잘 꾸며내는지 아니면 이걸 완전히 한국적인 정서를 맞춰서 그렇게 시나리오를 작성하셨는지. 네, 그 비율은 산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대개의 경우 배우도 그렇고 연출도 리메이크 작품을 만드는 걸 선호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발상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 원작은 너무 매력적이어서 한과시키려고 했고요. 이거를 비율적으로 산술적으로 몇 프로가 비슷합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게 모든 에피소드나 모든 관계성들이 다 똑같아도
그 배우들이 우리 배우들이 어떤 리액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뉘앙스는 전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완벽한 타인이 보고 좋으셨다면 원작을 한번 찾아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시지 않을까. 이게 어느 정도 비슷하고 어느 정도 다른지는 관객이 느끼셔야 돼서 한번 찾아서 보시는 걸 권하고요. 이 완벽한 타인이 여러분들의 호응으로 잘 되면 저희 제작사는 한 5년에서 7년쯤 뒤에 이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중국, 스페인, 그리스, 한국, 제가 아는 것만 멕시코, 제가 아는 것만 9개, 10개 나라에서 샀거든요. 그래서 한 7개 나라 정도를 선정해서 완벽한 타인 영화제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스페인 같은 경우는 엔딩이 또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에 노출되고 비슷한 관계들이 있는데 각국의 국민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문화권 내에서 반응하는지가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것의 맛이 또 있을 거고, 그래서 영화를 잘 되게 만들어 주시면 꼭 그거를 토대로 완벽한 타인 영화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만큼 정말 로컬적인 부분들도 있고 또 하지만 이게 그냥 인간이라면 모두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 공포 혹은 아니면 그 관계들이란 것이 아주 기본적으로 있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 많은 국가에서 리메이크가 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맞습니다. 이게 원작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라고 하면 리메이크 권리는 싸게는 5배에서 비싸게는 거의 20배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작품이죠. 원작 자체를 수입하는 것보다 리메이크 권리가 훨씬 더 비쌌으니까 변형될 가능성이 더 값어치가 있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속초를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달에는 닥사이드 오브 더 문이라는 핑크플로이드 노래가 원작에도 나왔거든요. 달은 항상 저희는 밝은 면만 보지만 이면이 있잖아요. 인간도 그렇고 속초에는 산하고 바다가 같이 있는데 산이 먼저냐 바다가 먼저냐를 갖고 속초 사람들도 많이 싸운대요. 그리고 영랑호도 뭐 민물 짠물이 같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자꾸 규정하려고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인간은 다양한 면모들이 있다. 그게 인간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에도 가장 사실적으로 원래 대사가 있는 것들 좀 쳐냈습니다. 또 다행히 되게 미식의 도시라서 그런 면도 있고요. 너무 다행이었네요. 네. 게다가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배우님. 저 두 분이 같이 손을 드신 것 같은데 네, 순서대로 그냥 한 분 한 분 또 그러시죠. 질문 받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는데요. 영화가 후반부로 갈수록 너무 극적으로 치달아서 이게 혹시 환상이 아닐까, 뭐 누구의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에 마지막에 반지가 계속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을 관객들이 뭐 이건 누군가의 생각이다라고 할 수 있게 그 소품으로 사용을 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윤경호 배우님께서 이렇게 시간이 되시면 운동을 하시잖아요. 그게 이렇게 누군가 안무식으로 이렇게 짜드린 건지 아니면 애드립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그런 홈트 어플이 있는 건가요? 운동 오프는 있어요. 운동 오프 많이들 하실 거예요. 네. 근데 먼저 감독님 네. 말씀을 그거부터 먼저 얘기해 주시죠. 네. 안무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네. 그거는 지금도 다 기억하세요, 그 안무? 예, 기억합니다. 뭐 세 동작밖에 안 돼요. 짧게 한번 보여주세요.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자, 스케이트 옵스를 추천합니다. 스케이트 옵스 맨 마지막 동작이죠. 네. 자세가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찍으시.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게 스케이트 옵스고요. 이게 약간 스쿼트 동작을 변형한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사이드 스쿼트가 있죠. 사이드 네. 스텝 이렇게 이제 오. 지금 갑자기 하려고 해서 좀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신 거 아니세요? 네. 아니요, 안 한 지가 좀 됐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스파이더 푸시업이 있는데 이건 좀 흉할 텐데 네. 한 김에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오. 와. 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스파이더 푸시업을 3시간 동안 하셨다고. 예. 네. 그리고 저게 또 있었군요. 처음에 이렇게 맨 처음 동작. 네네네. 이렇게 이름을 까먹었는데 힌두 푸시업. 그거는 전부 다 감독님께서 네. 좀 고난이도 동작인데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진짜 힘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운동을 골라주신 거예요. 네. 지금 잘
네, 이 GV 와서 이런 것까지 하게 되실 줄 모르셨죠? 뭐 몰랐는데 저도 이렇게 다이나믹한 집은 처음이에요. 앉아서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근데 제 대답은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대답 네, 해주십니다. 이게 원작은 엔드가 조금 더 현실적이고 차가워요. 간단하고요. 상황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바로 현실로 돌아오고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는 분의 마음 내지는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에 따라서 다르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두 번째 반지가 돌고 있는 건 뭐 말씀하시듯이 얘기 주변에서 하시다시피 인셉션의 오마주 같은 환상입니다라는 거의 어떤 단서예요. 그래서 월식이 있는 동안은 일어나지 않은 일, 판타지고 이 인물들은 집들이 갈 때와 반지 이후에 집으로 돌아갈 때는 좀 달라져 있거든요. 이 일을 겪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각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론이 나지 않거나 뭐 약간 명확하지 않더라도 이들은 약간 변화가 된 상태로 현실로 와서 끝나요. 다들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 문제를 어느 정도는 안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뭐 그런 이제 결론을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관객분들에게는 이게 약간 허무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또 이게 되게 따뜻하고 우리가 사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요. 이게 어느 게 판타지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그 파국으로 치달은 상황들이 이어지고 예진이 석호에 대한 미안한 마음 또 연민 때문에 석호를 뒤에서 이렇게 앉잖아요. 티라미슈를 먹는 그 순간까지가 현실이에요. 이야기는 실제로 다 일어났고 정말 다 파국으로 치달았죠. 그리고 그건 끝나요. 영화 속의 현실은 끝나고 반지가 돌면서 약간 여러분들한테 어떤 가정을 하나 더 드리는 거죠. 그 이후로 판타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게임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삶이 이어졌을지도 몰라 라는 거죠. 어떤 게 더 바람직한 삶이고 현명한 삶인지는 관객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첫 번째로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였었어요. 누구나 다 완벽하지 않고 약간씩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문제점들을 안고 있으니까 굳이 후벼파지 않고 좀 친밀하지만 타인으로 살아가는 게 더 올바르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래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분들은 반대로 해석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 반지가 돌기 전까지를 현실로 봤을 때는 이 관계들은 전부 다 더 발전해요. 제가 하고자 하는 따뜻한 상태의 결론보다 사실 세경하고 준모는 깨져야지 되는 관계로 보이거든요. 반드시 준모는 벌을 받든지 세경으로부터 떠나야 되고 세경은 혼자 독립해야지 되는데 이 어쨌든 뭐 난리가 나는 상황에서는 세경은 떠나가잖아요. 자기 본인의 삶을 찾아서. 그리고 예진도 그동안 잊고 있었던 남편에 대한 어떤 연민, 남편에 대한 미안함을 느끼면서 석호를 바라보게 돼요. 또 석호는 그런 예진의 어떤 부정행위를 아는지 모르는지 애써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들어온 소영이를 생각하면서 위로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좀 아수라장, 제가 말 잘못 드렸네요. 네? 이 판타지 안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전체가 다 아수라장이 되지만 하나하나 곱씹어 보시면 다 관계가 오히려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 골마 터진 상처 고름 짜듯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봤을 때는 이게 저희들의 삶에서 좀 차갑고 고통스럽지만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예,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이 돈을 반지를 기점으로 해서 관객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물으신다면 전사이고요. 예. 인셉션이란 영화가 없었다면 반지 말고 뭘 하셨겠어요? 글쎄요, 다른 걸 막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네. 한참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한테 감사드립니다. 놀란 감독이 없었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네. 윤경호 배우님은 이런 어떤 진짜 고름을 짜는 어떤 과정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어떤 면에서 판타지일 수도 있는 그런 후반에 제가 이 영화를 출연했기 때문에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만약에 봤다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감독님은 전자라고 얘기하셨지만 우리 삶에 그런 어떤 뜻하지 않은 변화를 확 자신 있게 다 받아들이고 그거를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저도 생각보다 겁이 많은 사람이고 제 가정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고 어떤 관계든 간에 크게 문제를 일으켜서 그걸로 인해서 골치 아프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서 저라면 오히려 하지 말자. 네, 좀 겁이 많으니까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알아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전자라고 말씀드린 게 저도 그쪽이 네, 아, 이쪽이구나. 이쪽이구나. 그렇군요. 아. 네, 오해했습니다. 제가 잠시. 아. 네, 네. 뭐 주모만큼 나쁜 놈이 아니어서 그렇겠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사실 더 좀 골마 터져야 된다고 보긴 하지만요. 네. 갑자기 땀을 흘리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스파이더 푸시. 스파이더에서 땀을 흘리시는군요. 네. 마지막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네. 제가 그 이태리 영화도 몇 년 전에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리메이킹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너무 훌륭하게 잘 만들어 주셔갖고 제가 정말 그 감독님한테 정말 감탄의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너무 감사하고 예. 행복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사실 이거 두 번째로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노부부가 그 염정아 배우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울 때 노부부 장면이 보이잖아요. 네, 근데 건너편에요. 감독님의 의도가 저렇게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노부부도 뭔가 비밀이 있을 수 있다는 의도로 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의도가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약간 그런 의도보다는요 되게 평범한 의도였어요. 수연은 어떤 질곡을 겪고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노부부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두 부부가 같이 있고 둘이 같이 한 방향의 달을 보면서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수연은 나도 저 순간에 닿을 수 있을까? 저들은 저 순간 가겠지 얼마나 많은 그 힘든 상황들이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그냥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특별히 다르게 생각한 건 아니었었어요. 네. 최근에 재혼하신 분일 수도 있죠. 우리는 그 생각을 모르니까요. 못했네요. 완벽한 대단하시네요 타이밍이죠. 진짜. 네. 상상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영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마음을 제가 깬 것 같네요. 이 애들한테나 하는 질문을 이재율 감독님과 윤경호 배우님께 끝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꿈이 뭔가요? 뭐가 되고 싶으세요? 먼저 하시죠. 그 꿈이라는 게 최근에도 그 전에도 그렇지만 왜 꿈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여야 한다. 이게 명사라는 건 뭐 이제 잡이나 어떤 직책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예전엔 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배우가 됐으니까 꿈을 이룬 것처럼 느껴지니까 또 되게 허탈하더라고요. 저는 궁극적으로 그리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디 누구한테든. 그리운 사람. 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더 돼서 더 이상 연기를 하기에 좀 힘이 들거나 아니면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건데 그 열망이 또 꽉 차면은 저희 후배들을 제가 양성하고 싶은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연기적으로 제가 살아온 어떤 길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그때쯤 됐을 때 저는 그 일에 만족을 느끼면서 살겠지만 배우 윤경호를 사람들이 그리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서 살았으면 하는 꿈이 있습니다. 너무 멋진 대답이신 것 같아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독님 부담이 막 드시고. 아니었습니다. 저는 꿈이 있어요. 네. 그게 그래서 속초인 것도 있네요. 속초 인근에 그냥 자그마한 집을 짓고 저희 아내랑 둘이 살고 싶어요. 거기서는 그런 게임하지 마세요. 절대 안 해요. 저는 전혀 할 생각이 없고요. 그리고 해도 사실 별로 문제될 건 없습니다. 저는. 근데 저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나는 해도 별로 문제될 게 없다고 하는데 의외로 이게 많습니다. 문제될 게. 당황했네요. 네, 그러네요. 전화기를 가리려고. 속초에 집 짓고 집사람이랑 둘이 살면서 작품을 조금 더 오래 나이 들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그냥 제 꿈입니다. 저희가 그 윤경호 배우를 그리워할 틈 없이 계속 캐스팅을 하셔가지고 계속 현재형으로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니면 속초에 살면서 네. 제가 일을 더 이상 못하고 윤경호 배우를 그리워할 수도 있군요. 그리워하는 1인으로 남으실 생각도 있으시고. 네, 그것도 뭐 좋습니다. 교연. 네. 오늘 뭐 재밌는 이야기 또 그리고 또 영화 안에 담긴 또 속뜻까지 또 듣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정말
되게 조그만한 물건이잖아요. 이 물건 스마트폰 안에 되게 우주가 담겨 있는 것 같고 이 사람 안에도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우주 같은 게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다 알 수 없고 아마 우리는 평생 풀지 못한 상태로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그런 우주의 비밀을 잠시나마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박수 치면서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